네, 반갑습니다. 애트리 손석호라고 합니다. 여기 눈이 부셔서 진짜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주제로 이제 발표를 시작할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그 애트리라고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오픈소스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오픈소스 활동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잘 아시는 쿠버네티스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CNCF 쪽에서 이제 기여도 하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내부에 이제 프레임워크 메인테이너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발표 제목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멀티 클라우드 오픈 소스 인 고 섀로우 다이브 with the maintainer 이런 이제 부주제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못 들어보신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특히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것은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오픈 소스로 제공해주는 그런 오픈 소스 커뮤니티이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로 만들었고요. 요즘엔 좀 AI 측면에서 어떻게 뭘 제공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고퍼콘이니까 이제 고 언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있어서 저희가 어떤 디시전을 했고 어떤 툴들이 좀 유용했고 그리고 기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트 2로 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파트 1이죠.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대해서 이게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AWS, GCP 상관없이 거기서 VM을 실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VM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는 분 혹시 간단하게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2개 이상의 CSP, 그러니까 AWS, GCP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에 대해서도 생성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클라우드를 많이들 쓰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잘 써보신 적도 없는데 요즘에 신문에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멀티 클라우드를 좀 써보자 이렇게 갑자기 요청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뻥찌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AWS는 좀 써봤는데 GCP도 같이 쓰라고 하니 애저도 써보라고 하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특정 CSP에서 이제 종속되는 거, 특정 CSP를 활용하는 거에 종속되는 거, AWS만 계속 쓰고 있었는데 너무 여기 많이 매여가지고 AWS가 가격을 올렸을 때 딴 데로 갈아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가 락인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낚였다고 하죠,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요즘에 특정 CSP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이제 서비스에 다 내려가니까 너무 위험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클라우드들도 이제 쓰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계속 한 번씩 AWS나 GCP나 이런 쪽에 이제 클라우드 장애가 생길 때 신문 기사들이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데 막상 이거를 여러 개를 써보려고 하면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API도 다르고 콘솔에 들어가서 보면은 GUI도 다르고 그리고 쓰는 용어조차도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VM을 만들고 컴퓨터 노드를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라이프 사이클 제어를 한다고 그러죠. 멈추고 재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AWS, Azure, GCP, 알리바바 이렇게만 봐도 그림이 다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어떤 애는 중간 스텝이 있고 어떤 애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 요거는 간단한 예시이고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CSP는 태깅을 하는, 리소스에 태깅을 하는 걸 지원해 주기도 하고 어떤 애는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태그를 잘 쓰고 있던 사람들은 이쪽에 가면 태그를 못 쓰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이 클라우드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인프라를 가지고 이거를 서비스화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 서비스 되고 있는 리소스들의 퍼포먼스, 뭐 VM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바깥에 겉에 드러나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CPU의 VM에 CPU 코어가 4개고 메모리가 얼마고 이렇게 간단하게 딱 봤을 때는 다 비슷한데, 실제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보면은 내부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그 컴퓨팅 하드웨어 인프라 자체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가격 대비 성능 차이가 조금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GPU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어떤 게 성능이 좋으면서 저렴한지 잘 모르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GPU가 모든 지역에 다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는 지금 좀 뭐 엔비디아 T4니까 상당히 옛날 자료인데, 지금은 H백 같은 거, H백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거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찾는 방법도 이제 잘 모르실 거고, 뭐 지금 또 블랙웰이라고 한 게 나와가지고 애저가 먼저 탑재를 했다고 해요. 그거 찾으려고 하면 또 문서 뒤져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멀티 클라우드를 써보려고 하면 막상 닥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시면은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그 위치에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고, 그래서 특정 지역에 넣고 싶은데 나는 AWS만 써봤고 알고 봤더니 저기는 GCP만 제공해 되는 지역이다. 그럼 이제 GCP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봤을 때는 얘네들끼리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모든 리전마다 다 해보면은 걔네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측정해 보면은 네트워크적으로는 가깝고 먼 게 실제로는 다른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를 사실은 만들어내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어떻게 제공을 해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쉽게 제공해주고 쉽게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요 기능들을 모아놓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코드 공개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2024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쭉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아파치 2로 되어 있어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랭귀지는 이제 고랭을 채택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이제 릴리스 명칭을 커피 명칭으로 했는데 한 몇 년 하니까 이제 잘 알려진 커피류는 이제 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제 차 명칭으로 T로 이제 명명을 해서 이제 지금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11월 달이 되면 이제 다즐링 이렇게 이제 릴리스가 될 예정입니다. 아까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CSP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별로 다양한 리전의 데이터 센터를 꾸려가지고 사용자 근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몇 개 기업들, 지금 저기 나열되어 있는 것만 해도 7개 기업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인데, 저렇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뭐 180개 이상의 리전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건 이제 쓰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이 CSP 종에 상관없이
API들 쓸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추상화를 하고 그 추상화된 결과를 하나의 큰 인프라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프로비저닝 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 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로 만드실 그런 좋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쉽게 구동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세부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Unified API라고 되어 있죠. CSP의 API를 활용해서 걔네들을 마치 사용자한테는 하나의 CSP인 것처럼 API를 이제 앱스트랙션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 프로비저닝이라든지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일 API로 쭉 다 공통화를 해놨고요. 오픈 소스를 통해서요. 오픈 소스로 이제 만들어뒀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위에서 내가 이러한 종류의 인프라를 가지고 싶어,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지고 싶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국 레코멘드를 해서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실제 CSP 쪽에 이제 저희가 추상화해 놓은 API를 써서 요청을 해서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고, 하나의 인프라를 MCI,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는 리소스 오브젝트로 이렇게 잘 예쁘게 쌓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쌓여 있는 이 인프라를 통합 제어를 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짜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GitHub 리파지토리 단위로 보자면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오가나이제이션 내부에 이제 아래쪽에 추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CB 스파이더라고 하는 저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CB 텀블벅이라고 해서 걔네들을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프로비저닝하고 매니지먼트하고 큰 인프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CB 텀블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CB 텀블벅이 이제 제가 메인테이닝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인프라를 이제 구성한다,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의 형상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게 하나의 그 MCI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밑단에 이제 여러 CSP들의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WS, GCP, Az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밑단에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CSP별로 이제 제공해주는 뭐 VPC라고 하는 개념,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리소스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마치 하나의 인프라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생성을 할 때 걔네들이 서로 충돌이 나지 않도록 슈퍼네팅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마치 동일한 네트워크인 것 마냥 이제 왔다 갔다 트래픽을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단에는 그렇게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슈퍼네팅을 제공을 해주고, 필요하면은 쟤네들 사이에 이제 VPN 같은 거 터널링을 뚫어서 보안 채널을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어떤 서브 그룹이라고 하는 세부 그 노드 그룹 같은 거를 만들어 두었고요. 내부에 이제 노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건데, 이 서브 그룹 내부에는 동일한 형상의 노드들이 이제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가 말하자면 VM, 뭐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컴퓨터예요, 컴퓨터에는 이제 루트 디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디스크, 볼륨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이런 걸 추가하는 것도 사실은 일일이 하나씩 다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 이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API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한테 접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파이어월이죠. 파이어월 같은 거를 보통 이제 저희가 시큐리티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그것도 CSP마다 각자의 자원이 있지만 이제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쓰시면은 한꺼번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제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릴 수가 있고, 이렇게 달리고 나면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 인프라를 쉽게 접속해서 쓸 수 있고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구상 하나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공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리소스이고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사실 할 것들이 많고, 이제 그런 세부 기능들이 쭉쭉쭉 이제 계속 추가가
되어 있고 추가가 앞으로 오픈 소스로서 되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류의 리소스들을 저희가 이렇게 추상화도 하고 하나의 큰 인프라에다가 담을 수 있는가,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실시간까지는 아닌데 이제 정리를 매 릴리스마다 하면서 어떤 걸 제공해드리고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파셜하게, 어떤 거는 아예 제공이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리파지토리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상단에는 지원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적혀 있는 거예요. AWS, Azure, GCP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고요. 지금 국내 클라우드들도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VM CPU 그리고 GPU가 있는 VM, 버추얼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SSH 키, 접속할 때 쓰는 키페어, 볼륨 디스크, NLB, 그리고 현재는 쿠버네티스까지 그 EKS라든지 CSP가 직접 제공해주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저희가 그 앱스트랙션한 형태로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추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살표가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는 어쨌든 오픈소스로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CSP들을 늘려나가고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리소스 타입을 늘려나가고 이런 이제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만 한다고 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틀을 잡아놓고 기여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투웨브랩 쪽에 이제 어떤 인프라 쓰시냐, 제가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쭤보고 했는데 그 OCI 이제 오라클 걸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HBAC 같은 걸 이제 제공을 좀 잘 해준다, 잘 해준다기보다는 그 리소스를 그래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OCI도 쓰고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나중에 OCI도 하나 붙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자, 이걸 실제로 이제 써보려고 하면 유스 케이스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제가 기술 개발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좀 쉬운 유스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본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왼쪽 거를 보시면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비디오 컨퍼런싱 서비스예요. 여기 클라우드 바리스타 아이콘이거든요. 결국 비디오 컨퍼런스를 전 세계에 이제 배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요 지역의 사용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바리스타로 지금 CSP 상관없이 저 지역에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프라도 만들고 결국 SSH라든지 여기 커맨드를 내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 서버, 오픈 소스로 된 서버가 그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쉽게 미국 지역에, 미국 캐나다 지역에 이제 비디오 서비스를 온 디맨드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기뿐만 아니죠. 지금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리전에 대해서는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줌 같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그 비디오 컨퍼런스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서 진짜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사실 클라우드 바리스타 지금 가져가서 하시면은 요 그림이 그대로 됩니다. 여기에 뭐 결제하고 뭐 이런 시스템 조금 붙이시고 하시면은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를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지 스케일로 인프라를 만드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라지 스케일로 이렇게 한 건 그 예시는 뭐 게임 서버 같은 것들이 있겠죠. 보통 이제 리전마다 이렇게 글로벌 게임 서비스 할 때 리전마다 서버를 많이 두고 비즈니스를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가지고 하나의 큰 인프라를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원하는 뭐 게임 서버나 뭐든 이런 걸 배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 하다가 뭐 좀 문제 되면은 내리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막 100개, 500개의 인프라를 VM으로 되어 있는 인프라를 제어를 해야 된다. 통합 제어를 해야 된다. CSP도 다 다르다. 그거 제어할 방법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거를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쓰면은 한꺼번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성과 뭐 중단, 종료, 삭제까지도 통합 제어로 이렇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아까 두 번째 예시를 가지고 실제로 구동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12 텀블벅이라고 한 걸 이제 띄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REST API 서버로 이제 뜨어 있는 상태이고요. 요것만 띄워놓고
여기서 제공해드는 이제 API 엔드포인트를 활용하면은 쉽게 이 기능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GUI 클라이언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API 써서. 요 그냥 그 서버만 저희 시스템만 떠 있으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CSP들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10종의 CSP들 리전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상태이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왼쪽에 보이는 저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냥 인프라를 클릭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인프라 8개의 VM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지금 아마 구성을 하는 상태예요. CSP 보지도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MCI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보면은 안에 여러 가지 CSP들의 자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큰 인프라가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걸로 프로비저닝 요청하면 실제 CSP들한테 콜이 가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곧 이제 크리에이트가 될 거예요. 이제 상태 같은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뭐 접속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제어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SSH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배포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건 그냥 SSH 접속, 그러니까 리모트 커맨드 기능인데 n서브를 써보셨으면 n서브라고 비슷하게 커맨드를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8개의 VM에 한꺼번에 하나의 커맨드를 내려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노틱이라고 하는 FPS 오픈소스 게임 서버를 8개 다 띄운 겁니다. 자, 지금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방금 만든 그 서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겁니다. 저게 이제 다 서버 리스트이고요. 빨간 거일수록 느린 거고, 지금 클라우드 바리스타 방금 만든 걸로 되어 있는 거 8개 세트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방금 만든 이 프레시한 서버를 써서 이제 이 조노틱이라고 하는 3D FPS 게임을 이제 쉽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아직 한국엔 잘 모르시나 봐요. 이게 제가 만들고 나면은 저만 쓸쓸하게 들어가 있어서 항상 보트라고만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유스 케이스를 꾸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제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팁이라면 팁이에요. 이렇게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가지고 쉽게 인프라도 만드실 수 있고 CSP 상관없이 CSP를 잘 모르셔도 만들 수 있고 거기 위에다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쉽게 배포를 해볼 수 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플랫폼은 아니고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지만 유스케이스로 이런 걸 해보실 수 있고 집에 가서 또는 회사 가셔가지고 이런 걸 좀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게임을 좀 즐기실 수도 있다. 회사에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실제로 쓰는가? 결국에는 제가 REST API를 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PI를 기준으로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CB 텀블벅 저장소에 있는 리드미 페이지예요. 여기에 그 영어로 적혀 있긴 하지만 모든 정보들을 사실 다 나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배너들이 몇 개 있는데요. 배너 중에서 API 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눌려서 보시면은 현재 요 업스트림, 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 코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API 문서를 바로 열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려서 보시면은 저 안에 어떤 API들이 있구나를 이제 현재 소스를 베이스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API가 아마 160개 가량 API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이제 서버로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알려드리면요. 요거 이제 다커 컴포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커 컴포즈 업 하시면은 그냥 기본 구성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작업이 서버 단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크립트 파이썬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제 본인의 그 클라우드 계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정에 대한 크리덴셜만 입력을 하고 init.sh로 init 파이썬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키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연 화면, 그 내용이 다른 터치 없이 바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API 서버가 열리는데요. API 서버를 기준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맵
맵 기반의 이제 GUI라든지 또는 다른 웹 콘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쉽게 이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이제 기본 기능들,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공유를 처음으로 이제 고포콘에서 해드린 거고요. 원래는 이제 기능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고 좀 쉽고 재밌어 보이는 부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에 뭐 AI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도 이 AI 시대에 맞는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핫한 AI 토픽으로서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AI에 어떻게 대응을 해주고 있는가,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CEO 분이 막 바깥 정세에 되게 이렇게 기가 밝으셔가지고 와, 또 뭐 메타에서 라마 3를 발표를 했대, 3.2를 발표를 했대. 친구 다른 기업에는 또 뭐 LLM 가지고 서비스도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하자. 이렇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이제 벙찌신 거고요. GPT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담당자에게 고민이 이제 깊어질 겁니다. 빠르게 이제 막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런 걸 하자고 하니까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막 듣기로는 GPU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양한 생각이 들 거예요. GPU가 있는 인프라는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이며 어디다 깔 것이며 사람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GPU 뭐 드라이버도 설치하고 쿠다도 있다고 하고 막 그 이후에 또 AI 서비스는 뭐를 어떻게 올리지? 누가 개발하지? 오픈소스를 쓸까? 아마 이렇게 질문이 꼬리를 물 거예요. 그럼 막상 이제 그래 이제 GPU 있는 인프라 한번 사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GPU를 사려고 H100 좋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나와에서 이렇게 해서 구매를 칵 눌리면은 재고가 부족합니다라고 뜹니다. 그 일반인들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막막한 상태가 되시겠죠.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뭐 AI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뭐 갑자기 저희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제공을 해줄 수도 없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막 인터넷 찾으시고 하시면 결국에 뭐 VLLM이라든지 모델을 서빙해주는 그런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이제 결국엔 찾으시게는 될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 GPU가 있는 GPU가 포함되어 있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AI 서비스, 뭐 챗봇이라든지 다양한 LLM 모델들을 이제 서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저희가 유스 케이스로서 이제 쉽게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드렸어요. 그게 이제 올라마라고 하는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고요. 아마 그 AI 관심 있으시면 올라마, VLLM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 보니까 올라마가 좀 사용자 친숙하게는 만들어 뒀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해보시라고 올라마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올라마를 쓰시면은 다양한 오픈 소스 모델들을 LLM 모델들을 쉽게 셀프 호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제공을 해드리는지 한번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셀프 호스티드 멀티 클라우드 LLM 바이 클라우드 바리스타이고요. 여기에 올라마 그리고 올라마의 GUI 도구인 웹UI라고 하는 그런 오픈 소스까지 한꺼번에 이제 탑재를 해서 뭐 정말 심하면 한 10분 내에 AI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일부러 단계 스킵이 없이 전체 스킵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좀 컨피던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텀블벅을 사실 구동시키면 클라우드 바리스타 지금 구동이 됩니다. 텀블벅 서버를 다커 컴포즈 업으로 실행시키면 이렇게 레디 상태가 되고요. API 서버 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맵UI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로 띄워집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자의 클라우드 크리덴셜을 입력을 하시고 초기화 스크립트에 있는 init.sh라고 하는 걸 그냥 실행만 시키시면은 모든 클라우드 리전들을 다 등록을 해주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VM의 스펙, 이미지들도 다 등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그 맵 UI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도구예요. 그 기업용 상용 도구가 아니고 제가 그냥 개발자로서 쓰려고 만든 겁니다. 접속하면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리전별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까 170여 개를 지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구성이 됩니다. 네, GCP, IBM, 뭐 KT 클라우드, NCP, NHN, 텐센트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뭐 전 세계에 이제 다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 이제 그 리퀘어먼트, VM 하나하나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디스크를 방금 하나 바꿔가지고 루트 디스크를 200GB짜리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아무 때나 지금 다 저 구성을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GPU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고를 수 있도록 이제 그 메뉴를 만들어 뒀고요. GPU를 선택하고 예를 들면 이제 A100, H100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A100 있는 거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A100을 그냥 입력을 하고 누르면은 GPU가 A100인 것들만 쭉 레코멘드가 되고 우선순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제일 위에 걸 골라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제일 뭐 저렴하거나 성능이 제일 좋은 A100이 있는 VM을 골라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역 단위로 내가 고른 것 근처에 있는, 내가 클릭한 곳 근처에 있는 걸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H100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그 H100도 그냥 모든 클라우드에 대해서 눌려보시면은 H100이 있는, 엔비디아 H100이 있는 거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충 가격을 적어놨어요. 위험하거든요, 되게. 보면 거의 $100 가까운 거예요. 시간당 $100입니다. 그래서 저거 잘못 만드시면 진짜 파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이제 가격표도 조금 붙여뒀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 AI 인프라,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 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I LLM 모델 같은 거 디플로이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GPU의 VRAM이라고 합니다. VRAM. GPU 안에 있는 메모리. 그거가 보통 뭐 200기가 이상, 20기가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양을 이제 지금 명시를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애들을 지금 이게 쭉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이제 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대부분 다 24GB 메모리 VRAM을 가지고 있는 GPU들이 저렇게 쭉 선택이 된 거고요. 뭐 GCP였던 것 같으네요. 거기 거를 이제 또 2개를 선택을 하고 AWS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CSP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쭉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알리바바에 명시적으로 하고 싶다. 알리바바 선택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GPU의 명칭도 상관이 없는 거죠. 명확하게 그냥 GPU의 VRAM을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진 형태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나씩 해서 8개의 GPU가 있는 VM들로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뭐 LLM 서비스 또는 뭐 LLM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제 이게 시간당 얼마인지, 데일리는 얼마인지, 몬슬리 했을 때는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스티메이티드 된 코스트이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일이 선택한 것들을 보시면은 GPU가 모델이랑 상관없이 VRAM 리퀘어먼트가 맞는 것들로 쭉 구성이 됐고 아마 CSP가 한 4종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크레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동적으로 쭉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요. 뭐 속도는 조금 더 빨리 한 거예요. 동영상 플레이 속도는. 자, 이렇게 해서 크레이트가 완료가 되면은 전체 이 8개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안에 보시면은 GPU가 적혀있던 대로 쭉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MCI라고 하는 오브젝트 내에 8개의 인프라가 이제 들어가 있는 셈이죠. 자, 여기다가 이게 이제 바로 쓸 수는 없겠죠. 여기 GP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GPU 드라이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저 8개 다 해줘야 되고요. 쿠다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원래는 이제 하나씩 접속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이제 리모트 커맨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엔비디아 드라이버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이거를 이제 각 노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드라이버도 설치가 되고 이제
쿠다까지 설치가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실제 이 GPU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던 올라마라고 하는 그 서비스 오픈 소스예요.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요 8개 각각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GUI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API에 매핑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PI 몇 개 또는 이렇게 GUI 버튼 몇 개로 이런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8개 이제 다 올라마 서버가 다 배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뭐 엔비디아 드라이버도 다 있고 올라마 서비스가 러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열려 있는 올라마도 API를 열고 있어서 접속을 해보면은 아까 올라마 is running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올라마도 이렇게 한 번에 다 구성이 됐고, 이 올라마가 이제 LLM 모델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마 자체에서도 그 라마3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내려받아야지만 라마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솔라 LLM, 솔라를 받아야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하는 단계가 있고 그 풀하는 단계조차도 지금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CB 텀블벅 가지고 이제 구성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VM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하나의 모델만 다 넣을 건 아닐 거잖아요. 제가 이 기능을 만들어놔서 태스크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놔서 이 다양한 모델들을 각각 배치하도록 다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올라마의 이 8개 노드에 이제 올라마가 설치되어 있는데 8개 올라마 서버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LLM 모델들을 서빙하는 환경까지 지금 구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올라마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오픈 웹 UI라고 하는 그 서비스도 이제 별도로 저렇게 서버를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인프라를 만들어 줍니다. 이건 GPU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GPU를 안 하고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웹 UI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그 8개 올라마 서버들을 다 한꺼번에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인프라만 만들어 준 거고 여기에 실제로 웹 UI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쓰는 챗 GPT에 있는 그 채팅 화면, 네, 그런 것들이 이 GUI를 통해서 서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쉽게 이제 그냥 디플로이를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세팅이 쭉 되도록 이건 저의 노가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마 웹 UI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커맨드를 저희가 모든 애들한테 통합적으로 이렇게 요청한다고 SSH 커맨드를 사실 전송을 하는 건데 그냥 똑같이 전송을 하면 안 되고 이 VM마다 사실 접속 포인트, IP 주소 이런 게 다 다를 거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동적으로 이 커맨드를 리제너레이션해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버 리스트들을 이 올라마 웹 UI라고 하는 게 인지할 수 있도록 커맨드를 이제 만들어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내부적으로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다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접속하면 되는지 접속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내주겠죠. 이렇게 버튼 몇 개 눌렸는데 이제 서비스들이 다 완료가 돼서 쓸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만들어졌고 한번 접속을 해서 실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픈 앱 UI를 이제 접속을 한 거고요. 익숙하시죠? 챗 GPT 써보셨으면 지금 모델을 라마3로 해놓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눈도 방긋 시비텀벨버그은 오픈소스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별표 사인 무엇이 시비텀벨버그인가? 별표 사인 시비텀벨버그은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공급자, AWS, Azure, GCP, 오픈스택 등에서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외로 대답을 잘 해두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8개 인프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잘 써야겠죠. 하나만, 한 모델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꺼번에 한번 써보는 그런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8개 서버에 있는, 그리고 각 서버가 다른 모델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공통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파이썬으로 고퍼코니까 고로 짜달라고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파이썬으로 이제 API 서버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각 서버에서 서로 다른 모델들이 이렇게 대답을 내뱉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 AI 연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모델 나왔을 때 빨리 한번 써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라마 뭐 3.2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요 텀블벅 요 시험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은 라마 3.2 바로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다른 모델들하고 뭐 어느 정도의 대답 퀄리티 차이가 있지? 그런 것도 바로 쳐보면은 바로 채팅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API로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종료도 해야겠죠. 8개 일일이 가서 클릭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통합 제어로 이렇게 종료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도 만들 수 있고, 그 위에 이런 류의 유스 케이스들도 좀 쉽게 써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고로 만들었다, 오픈 소스다, 기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트 1을 이제 종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파트 2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메인테이너로서 이제 첫 코드를 올린 사람으로서 어떤 디시전을 해나갔고, 어떤 도구들이 좀 유용했고, 그 측면에서, 그리고 오픈소스 측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부제가 쉘로우 다이브 위드 메인테이너였어요. 제가 메인테이너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건데, 보통은 딥 다이브라고 하는 표현을 세션에서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저는 쉘로우 다이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위험해요. 이제 대충 말씀드리는 거여서 이제 딥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얕은 물에 이제 점프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기네스북 게임, 기네스북 이제 챌린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쉘로우 다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제가 뭐 정확하게 맞는 말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의 생각도 계속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뭐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팁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프로젝트 측면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제가 메인테이닝하고 있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CB 텀블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CB 텀블벅의 리파지토리 위쪽에 배너이고요. 이제 이 배너에 사실은 정보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API 도큐먼트도 이제 여기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그 버전이 1.230이에요 현재. 뭐 그 리포트나 이런 걸 달아놔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소스 코드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다 정도의 이제 리포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 빌드는 패스를 하고 있고, 이런 것 라이선스는 아파치 2.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랭귀지는 이제 고랭으로 만들어져 있고 70%가 고랭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제 테스트 용도의 스크립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쉘 스크립트가 상당히 많이 포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툴 같은 것들은 또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제공해주고 있어서 파이썬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저장소의 링크는 여기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CB 텀블벅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저장소도 또 들어가 보시면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바로 써보시려고 하시면은 CB 텀블벅 들어오셔서 보시고 다커 컴포즈 업을 하시면은 내부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다 디플로이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이제 처음에 이제 언제 만들었는지 이제 커미티 스토리를 이제 역으로 가서 이제 첫 번째를 봤더니 5년 전에 이제 제가 첫 커밋을 올렸고, 저도 원래는 이제 C, 자바, 파이썬 뭐 이렇게 다양하게 했지만 이 시점에 이제 고를 좀 접하게 돼가지고 이제 쭉 한 5년 넘게 이제 고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 스스로 이제 뉴비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3,400
건 이상의 이제 커밋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커밋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변화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467번의 변화를 통해서 현재의 CB 텀블벅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소스 코드 비주얼라이즈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혹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거 하고 계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주소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요 GUI를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구조는 보여지긴 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제일 왼쪽 편 부분에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디렉토리랑 파일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소스 코드는 저기 src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고랭인데 왜 src를 썼냐? 그 예전에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저도 패키지로 할까 뭐 src로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들 뭐 그거는 프로젝트의 속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 가지고 제가 순수하게 그냥 src로 했어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패키지를 잘 쓰는 구조보다는 기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직관적으로 컨트리뷰터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소스라고 src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만들어놨고 안에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개의 디렉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코어, API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이제 그 소스의 루트에 main.go가 있어서 main.go를 통해서 이제 이게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main.go에서 그 API 쪽에 server.go라고 하는 거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티커로 이제 다른 배치들이 돌고 그 server.go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웹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에 라우트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server.go에서 이제 특정 사용자가 API를 호출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프라 뭐에 대한 걸 호출하면은 그 인프라 디렉토리 안에 그 API 매핑되는 딱 핸들러 함수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server.go에서 연결을 해주고 그 인프라 API 핸들러가 실제 코어 쪽에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 쪽 코어 부분에 인프라 쪽에 있는 거를 실제 실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 API 결과를 사용자한테 이제 내주는 그런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요거는 이제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발표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대략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메인테이닝에서 할 때 이제 좀 유용했던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좀 프레임워크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도구들을 쓰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이 CB 텀블벅이 메인으로 이제 API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웹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코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고요. 아까 세션들도 보니까 이제 진에 대한 뭐 웹 프레임워크 얘기도 있었고 에코를 쓰신다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할 때 오픈 소스를 도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고 뭐가 좋을까를 고민했었는데 결국엔 에코를 선택을 했고 왜 이제 에코를 선택했냐면은 이 웹 프레임워크인 경우에는 사실은 오픈 소스가 잘 메인테이닝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웹 프레임워크의 경우에는 보안 패치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픈 소스를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오픈 소스가 이제 잘 크다가 갑자기 죽기도 하고 뭐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키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는 사실은 조금 다른 웹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기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심플하고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차하면은 딴 걸로 갈아치울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한 거를 고르자 해서 이제 에코를 골랐다고 보시면 되고 다행히 메인테이닝이 아직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진은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복잡한 측면이 있었고 에코가 조금 더 이제 메인테이닝이 좀 빠르게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시로 이제 버팔로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가 또 있어요. REST API 웹 서비스 해주는 이 버팔로가 이제 치명적인 경우였는데 메인테이닝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메인테이너들이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아카이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팔로를 써가지고 시스템을 짜고 계셨으면은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 패치 같은 게 하나도 안 될 거거든요. 앞으로도 안 될 거고 무조건 바꾸셔야 되는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힘드시겠죠. 기능이 많은 걸 쓰셨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심플하고 가볍게 그리고 메인테이닝이 되는 쪽으로 이제 에코 프레임워크를 이제 활용을 했다. 뭐 이게 이제 팁이라면 팁인 것 같습니다. 그 에코를 혹시 웹 프레임워크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메인이 서버라고 하는 거 API 쪽에 서버라고 하는 걸 이제 호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에코 서버가 이제 구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런 서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들웨어 같은 걸 제공해줘서 이제 사용자가 API 요청을 했을 때 중간에서 뭔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API 핸들러로 가도록 되어 있는 미들웨어들을 세팅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사용자가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들웨어가 있고 그 밑단에 이제 라우트 사용자가 어떤 API 호출을 했을 때 그 실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API를 호출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라우트 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되어 있는 거 왼쪽 아래편에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API 요청, 예를 들면 텀블벅 레이블 타입, UID 이렇게 해서 풋을 요청을 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REST create or update 레이블이라고 하는 API 핸들러 쪽으로 요청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API 핸들러들이 우르르 있는 데고 정확하게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API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핸들링이 되는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로직이 들어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제 코어한 부분을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행하는 부분이 실제 펑션에 연결이 되고 처리하고 나면은 결과 내주고 그거를 결국 사용자한테 이제 내줄 수 있도록 에코가 응답을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서 이제 DB 저희가 이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리소스 VM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그걸 CSP한테 VM 정보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DB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B 텀블벅의 경우에는 두 가지류의 DB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SCD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SQLite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뭐 SCD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키 밸류 페어 위쪽 라인이 이제 SCD에 대한 건데 저희가 매니지먼트 하고 싶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 스트럭처로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거를 하나 DB에 놓고 싶다, SCD에 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트럭처 자체를 하나의 키를 가지고서 얘를 마셜링 스트럭처를 직렬화를 한 다음에 SCD에다가는 키 밸류 페어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키는 리소스의 I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밸류 부분에는 직렬화, 마셜링 되어 있는 고스트럭트의 정보들이 다 밀려서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SCD를 왜 선택했냐? 제가 쿠버네티스를 사실 되게 좋아하고 클라우드 마르타를 시작하기 이전에 쿠버네티스에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좋아서 어련히 잘 만들었겠지 하고 이제 사실 도입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사실 조금 유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SCD의 경우에는 이제 키밸류 스토어이기 때문에 뭔가 리스트가 되게 많을 때 정보를 찾거나 SQL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분산 처리는 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은 DB를 하나 더 한 게 이제 SQLite입니다. SQLite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relational DB인데 SQL로 이제 쿼리를 할 수 있는 그런 DB이고요. MySQL, MariaDB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파일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냥 파일 하나가 하나의 테이블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고, 요거를 이제 쓰려고 하면 이제 고랭에서는 ORM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쓰시게 됩니다.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왼쪽 편이 이제 그 저희가 저장하고 싶은 이제 오브젝트 그 스트럭트라고 하면은 이 스트럭트가 DB에 들어갈 때는 똑같은 형상이 아닐 거잖아요. 그거를 서로 바꿔주는 게 이제 OR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에다가
뭐 RDB 같은 데다가 넣을 때는 보통은 저희가 저런 라이브러리들을 쓴다. 근데 이제 고랭에서는 이제 그 대표적인 ORM이 뭐가 있냐?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게 이제 GORM, 고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XORM이라고 하는 놈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 또 이제 쭉 나열을 해놓고 어느 걸 선택하지? 해서 이제 현재는 XORM을 선택을 해서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 부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GORM하고 또 다른 DB를 이제 쓸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 하나 만든다. 그러면 지금 REST 말씀드렸고 안에 DB 어떻게 돼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고도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 또 있죠. 이제 CLI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시스템이 뜰 때 분명히 컨피규레이션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것도 이제 저희 다 오픈 소스로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픈 소스가 이제 바이퍼, 코브라 이런 게 있죠. 이제 바이퍼의 경우에는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처리해주는 앱입니다.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띄울 때 컨피규레이션을 뭐 파일이라든지 environment variable 이런 데다 집어넣고 그거를 시스템 내부에서 이제 쓰고 싶을 때 이런 바이퍼 같은 프로젝트들을 이제 많이 쓰고요. 보시다시피 이 코드들은 이제 그래서 파일에 있는 또는 environment variable에 있는 그 사용자가 정의한 운영자가 정의한 환경 변수를 어떻게 받아오는가의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환경 변수가 실제로 바뀌었을 때 그거를 와치해서 그 이벤트에 따라서 다시 시스템이 뭔가 바꿔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바이퍼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코브라는 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CLI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적용한 게 마찬가지로 심플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나 이런 데서 다 쓰고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똑같이 이제 도입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깅 또 모든 시스템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제로 로그라고 하는 거, 그 시스템 부하가 조금 없고 이제 성능이 좀 빠른 그런 로거를 이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로그러스를 쓰고 있었는데 그 현재는 이제 제로 로그로 변경을 했고. 이거는 이제 좀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측면 그리고 성능 측면 이렇게 보고 제로로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택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저희 프로젝트가 아파치 2.0이기 때문에 아파치 2.0과 호환이 되는 그런 오픈소스들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도큐멘테이션, 메인테이닝 할 때 도큐멘테이션이 필요할 거잖아요. 특히 API 문서를 만드는 게 사실 항상 일입니다. 이게 버전도 계속 바뀌는데 API 문서를 어떻게 계속해서 작업을 할 것인가. 사람은 한정적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택한 거는 API 문서를 직접 따로 이렇게 쓰지 않고 뭐 포스트 뭐는 무슨 기능을 한다 이거를 따로 문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소스 코드에 어노테이션으로 박아놓고 자동으로 그 문서가 제너레이션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뒀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오토메이션을 좀 쓰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잘 해주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웨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웨그는 여기 보시는 그 웹 프레임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 진 이런 애들의 결국에는 API 핸들러를 펑션으로 디파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 위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달아두면은 이 스웨거를 통해서 그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 스웨거 문서로 이렇게 뽑아내주는 자동으로 뽑아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소스 코드고 API 핸들러가 이제 저렇게 딱 있는데 그거 위쪽에 보시면은 어노테이션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소스 코드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 박혀 있기 때문에 소스가 바뀌면 저것도 바뀌고 항상 그 API 문서에 대한 신뢰 포인트, 싱글 소스를 소스 코드에다가 박아 놓은 거죠. 소스 코드 버전 올릴 때 저거 무조건 올려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API 문서가 나오니까 별도로 API 문서를 하시게 되면 이거를 계속해서 맞춰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좀 덜어진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준다.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아까 스웨거 API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화 측면에서 이제 그 글로만 쓰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박아버리면 서로 수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드로 문서 그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멀메이드라고 하는 거 쓰게 되시면은 코드로 어떤 플로우로 뭐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게 GitHub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주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메이드라고 하는 코드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누군가 도큐멘테이션 하거나 서로 상호 소통할 때 이제 저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메이드도 쓰시면 좋겠다. 자, PR이 들어오면은 PR 코드 리뷰는 뭐 이펙티브고 코드 리뷰 코멘트 이런 것들을 결국엔 저희가 다 참조를 좀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GitHub 액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가지고 이제 PR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릴리스를 어떻게 하냐? 릴리스도 관련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많아요. 뭐 SSD도 있고 그리고 CBS 파이더도 있어야지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버전들도 다 페어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는 더커 컴포즈 그 파일 하나 컨피규레이션에다가 그게 다 맞는 세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 업을 하시면 이제 그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저희가 릴리스 할 때도 동일한 버전. 이게 이제 릴리스 할 때 화면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릴리스 노트 같은 것도 요즘에는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릴리스 노트, 자동 제너레이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릴리스 노트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이걸로 의존해서 자동화된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건 그래도 한국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기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CV텀블벅 저장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슈를 보시면은 Good First Issue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걸 쓰시면은 되게 쉽게 기여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여하는 방법은 사실은 GitHub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GitHub 업스트림 소스를 내려받고 수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정한 거랑 겹치거나 팜플릿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올려주는 업스트림에 이제 PR로 올려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쿠버네티스 기여 체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CV텀블벅에 기여를 하시다 보면은 쿠버네티스 기여 체계에도 익숙해지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여기 오셔서 좀 익숙해지고 나서 쿠버네티스 가서 또 기여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피드백 주시고 또 들어와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 수정해서 PR을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